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을 유도했지만 3사의 투자 지원 규모가 여전히 제자리 수준에 머물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통 3사는 갤럭시 Z 플립 6 같은 신제품 지원금도 전작보다 크게 줄이며 하반기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소극적인 마케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일본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장기 침체를 겪었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부채 급증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부동산 시장의 약화 그리고 경제 성장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니케이는 중국이 부동산 불황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전의 일본처럼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한 경제 지원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물론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가운데 그동안 친가상자산 홍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5거래일 동안 약 12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인해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장세입니다. 그중 수혜주로 꼽히는 건 당연 가상자산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그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죠. 다만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변수가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현재 우리 국내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굉장히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테마, 또 그렇지 못한 테마들 사이에서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또 IT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는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760포인트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양시장 모두에게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일 때면 대응은 더욱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투자 전략들을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네. 인정합니다. 그동안 제가 엄살쟁이였던 거 인정하지만 지금은 정말 시장이 어려운 시장인 거 아닐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너일레븐으로 종목을 이제 분석하다가 보니까 이제 축구를 제가 빗대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골을 넣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막 어렵게 넣지요. 막 때렸는데 골키퍼가 맞고 나왔는데 다시 때렸는데 골대 맞고 나왔는데 다시 때렸는데 상대방 맞고 들어가는. 네, 그렇게 어렵게 한 골 넣었는데 중거리 슛 한두 방에 그냥 또 꽂아버리는. 그러니까 상승은 정말 어거지로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그죠? 내려갈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치고 빠져버리는 이런 좀 허무한 경기. 결국은 뭐 대패하는 그러한 좀 증시 흐름들. 특히나 오늘 장세 같은 경우 비단 오늘뿐이겠습니까만은 미국 증시가 보통 이런 경우 코스닥이 2% 이상 폭락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악재가 만약에 주말 사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미 증시의 폭락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겁을 먹고 미리 빠져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권 유지해줬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생방송 시간에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0.8%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체크해봤는데 도대체 뭐야 이거? 네, 정말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국내 수급들, 기관 투자자들 도대체 어디서 산 거야? 정말 무식하게 모두 까기 인형이죠. 네, 전 업종을 그냥 다 때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2년 전 2차 전지 버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너무 과하게 올라갔었던 그 버블, 아직도 2차 전지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아프기를 막고 있으니까 뒷차들이 못 빠져나가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해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미국과 관련해서 우리 디커플링이 워낙 좀 벌어진 상황,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굉장히 극도로 좀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는 국내장을 열심히 지켜서 결국은 다시 코스닥 지수의 상승. 우리가 2년 전 비교해봤을 때 코로나 왔을 때 전 세계 지수 상승률 1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앵커님? 전 세계에서 지수 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난. 네, 코로나 때, 유동성 랠리 때. 힌트를 드릴까요? 지금 꼴등입니다. 지금 꼴등이요? 네. 우리나라 코스닥입니다. 저희 네. 네, 우리나라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1등 아니면 꼴등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다고 극단적인데. 네, 뭐 다시 뭐 1등 하지 말란 법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증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언제나 꼴등 없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뭐 영원한 꼴등 없고 또 축구의 가장 큰 재미는 뭐예요? 이변이지요. 그죠? 꼴찌 팀이 우승 후보를 이길 때 국내 증시도 뭐 충분히 뭐 이변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이 구간들도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 위너 11 종목들과 함께 또 이 구간 보릿고개 좀 잘 넘어가셔서 연말 장세 이제 후반전 시작했잖아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엄청 큰 골을 먹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월까지 그죠? 7월부터 하반기 장세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제 겨우 7월입니다. 아직은 시장 전략 탄탄히 갖고 가신다면 충분히 계좌 역전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 하단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포츠 경기도 승리 중에서 가장 재밌는 승리가 역전승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도 지금 계좌의 역전을 좀 꽤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되고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리그 분석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 변수 요인들은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번 주 월요일을 뭐 갖고 왔을까요, 오늘은? 똑같이 들고 오셨는데. 아니면 요겁니다. 네, 바이든 사태 공손히 옆에 있죠. 사진이 이제 예전 사진인데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차기 민주당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바이든의 이 트럼프의 상대로 이제 거의 분위기가 좀 몰아가는 흐름이었어요. 제가 사진 이거 갖고 왔으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는 미국의 이 대선 불확실성,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네, 지금 국내 증시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후보자지만, 그러니까 바이든 임기 전 트럼프 당선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뭐야 이변 이런 거였죠, 그죠? 근데 막상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증시가 떨어졌나요? 올라갔어요, 그죠?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트럼프 트윗을 봐야 됐거든요. 주식하면서, 그죠? 이번에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주식시장이 굉장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체가 불확실성이니까요, 그죠? 임에는 틀림없지만 미리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국내 증시가 뭐 겁먹을 필요가 있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영국 브렉시트 때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이 굉장히 좀 큰 혼란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폭락을 했지만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폭락을 했지만 네, 이변은 없었고요, 그죠? 뭐 중동 국가의 뭐 자스민 혁명, 뭐 민주주의 혁명 이런 것들, 또 이번에 뭐 중동의 리스크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군사, 외교, 정치 이 세 가지 리스크는 막상 닥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만 메가펀치를 증시에 날리지는 않습니다. 메가펀치는 금융 그 자체의 리스크죠, 그죠? 금융위기나 우리나라 IMF 뭐 이러한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뭐 마치 세상이 공포감을 여기서 막 무너질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별일 없는
이 세 가지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 리스크에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국제금리 뭐 얌전하고요. 환율도 뭐 1,389원 뭐 그렇게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진 않고요. 국제유가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78달러대, 제가 80달러대 위로 안 갈 줄 알았는데 일단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고요. 뭐 변동성 매크로는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정말 여기서 좀 고생하신 분들이 있죠. 그죠? 특히나 공항에서 많이 고생하신 분 계실 텐데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업체의 이 보안 업체의 업데이트를 받는 순간 이게 이 OS가 마이크로소프트 OS가 마비돼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됐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 만약에 삼성전자 디바이스 때문에 뭔가 대란이 발생했다면 삼성전자가 오늘 한 10% 빠졌겠죠. 그렇죠?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가 11% 정도 빠졌습니다. 얘가 이제 보안 업체인데 얘가 주범이었죠. 우리나라에 만약 보안 업체가 그런 상황을 발생시켰다. 하한가 세 방은 맞았겠죠. 그죠? 네, 별로 안 빠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뭐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직격탄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시가총액 코스피의 삼성전자가 뭐 부동의 1위고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쪽수도 많고 시총도 제일 크고 그래서 시장에 지금 메가펀치가 바로 반도체 쪽인데요. 일단 하락의 이유는 뭐 글쎄요. 뭐 여기서도 뭐 정치적 리스크지요, 그죠? 미국에서 또 뭐 이제는 중국에 우리가 뭐 제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허가를 받고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의 부품 기술 조금이라도 쓰는 기업.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부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딸꾹 해버렸는데 뭐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치적 리스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이 정도 빠지는 거면 상당히 선방해주고 있고요. 알파벳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이벤트로 보시면 아까 이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이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실적 발표가 이 수요일 날 여기서 우리나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날 또 하이닉스 우리나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24일 날 오전에 알파벳이 좀 좋은 얘기 보여주고 25일 날은 목요일 날은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지금 굉장히 움츠려 들어있는 AI 반도체 쪽이나 이쪽 분위기를 구글이 살려주고 자 우리나라한테 넘겨주면 하이닉스가 호실적으로 스파이크를 한번 땅 때려주면서 좀 국내 증시가 반등을 반도체 위주로 좀 활발하게 해주면서 금요일 날 이 개인 소비 지출 PC를 맞이하는 전략들 요즘 삼박자가 많죠, 그죠? 누가 받아요? 알파벳이 일단은 토스로 바꾸요, 그죠? 하이닉스가 리시브 띄워주고, 미국의 PC가 스파이크를 한번 땅 때려주면서 수목금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을 후반에는 좀 세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수목금, 다시 한번 토스, 리시브, 스파이크, 그죠?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런 흐름들을 조금 기대하시면서 이번 주 후반을 저랑 같이 이번에는 종목으로 좀 준비해 보시는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측이 불가능한 미 대선의 이 불확실성 변수에 맞춘 전략을 세우기보다는요. 탄탄한 전략들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잘 버텨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임학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공부를 자세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리 임학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위너 11 종목들을 구성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라인업을 만나보기 앞서서 우선은 MVP 선수부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난주 방송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전문가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나는 미국의 대선 상황보다는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소신 발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해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구나 새삼 보면서 또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MVP 선수가 무려 28%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그렇죠. 했는데 종목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게요. 오늘 수익 리뷰를 빼야 되나? 네. 이거 혹시 우리 종목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야 뭐 쾌재를 부르시겠지만 또 많은 시청자분들 못 사신 분들이나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은 이씨 오늘도 수익 자랑하네 뭐 이런 좀 저항이 있을까 봐 고민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가 했었던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이라이트 종목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지난주 MVP 종목은 대봉 LS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MVP가 우리 방송 최초로 10%대밖에 안 나왔어요. 보통 20%대, 30%대, 많게는 한 40%까지 나왔던 MVP 수익률이었는데 지난주도 장이 좋진 않았죠, 그죠? 지난주에는 약간 제가 수익률이 좀 저조해서 이번 주에는 같은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이번 주에 더 큰 수익률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MVP 대봉 LS가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이번 주 하이라이트 19.4%.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다음 날이요. 화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하면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 아마도 그 당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종목을 뽑고 분석을 해오기 때문에 다음 날 보통 매매 찬스를 많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 날 제가 방송이 딱 하시면 화요일 날 사시면 거의 무난합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 방송 끝나고 화요일 날 포인트 기준에서 보니까 와, 잘 올라갔죠. 그죠? 11선을 계속 타고 가면 저는 이거 더 갈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19%, 20% 가까운 수익들 지난주 MVP가 이번 주 하이라이트 두 번째 계속 기용하고 있죠. 대봉 LS 공격수로 계속 골을 넣어주고 있는 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정말 3-4명 제치고 멋진 골을 머티힐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하이라이트 아까 말씀 좀 드렸죠. 지난주 하이라이트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1차 상승 나오고요. 2차 상승 나오는 흐름들. 자, 음봉을 길게 달았지만 이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거래 터진 음봉 보면 에이 끝났나요? 재료 나왔나요? 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또 말씀을 좀 드렸죠.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윗골이 상관없습니다. 1차 상승, 2차 상승 이어나가는 종목입니다. 맞나요? 맞았죠. 자, 이번 주 MVP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오늘까지도 5일선 상승.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여기 음봉 자리였어요. 여기서 제가 갖고 나왔죠. 그죠? 괜찮습니다. 바로 다음 날 화요일 날 이 매물 소화해주고 뻥뻥뻥뻥 날아가 주면서 28.5%.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바이넥스처럼 CDMO 기업도 숨겨져 있는 종목이다. 이 중국에 있다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지만 중국의 CDMO,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의 반도체만 까는 거 아니잖아요. 철강도 까고 다 깝니다. 보이는 대로 그죠? 거기에 이제 바이오, CDMO 쪽도 3년 뒤부터는 아마 미국에서 제품을 못 받을 거예요. 거기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 미국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중국 CDMO 회사인데 거기 물량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계속적으로 허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대중무역 제재가 비단 바이오 쪽으로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좋은 수익들 내드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러한 그 주식의 뭐라 그랬죠? 이런 스토리텔링 계속적으로 좀 해가면서 차트는 조금 다 무너져 있으니까 좀 멀리하고요. 여러 가지 주식의 내러티브 전략이라 그랬죠. 그죠? 제가 하나의 증시의 소설가가 돼서 프레스티지 파마 같은 멋진 또 작품을 오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미 대선 관련한 종목들 강하죠. 강한데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기에는 그 불확실성이 좀 겁이 난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VP 선수들로 통해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그런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이번 주 라인업도 살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번 주 위너 11 선발 선수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선발 선수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 우선은 히든 종목 두 종목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수비수가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략을 구성하신 그 이유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기용되는 선수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지금 수비수가 두 종목밖에 없어요. 그 전략도 궁금한데 우선 수비수 진영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조선주를 넣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조선주도 늦은 것 같고 또 특히나 이 전력 설비주들도 어느 정도는 제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자, 주가라는 게 그래요. 호실적이 나오겠지요. 근데 시장의 눈높이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서 고시 준비할 때랑 사법연수원 나올 때랑 눈높이가 틀리잖아요, 그죠? 네, 뭐 사람이 참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린 것처럼 뭐 적정한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와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고 뭐건 간에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좀 정반의 논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이나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 과하게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딱 2차 전지주들 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뭐 백약이 무효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제가 아무리 버블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고평가라고 얘기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코프로 없으면 바보, 포모 현상, 그죠? 그래서 내 계좌 에코프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수익률 차를 가르는 이러한 그 현상들. 그것 때문에 장이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그죠? 그러한 버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후폭풍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후폭풍에 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시장은 계속적으로 아마도 뭐 계속 실적을 보면서 의구심을 계속 제기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좀 바이오 쪽으로 좀 계속 좀 가보려고 해요.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처럼 저는 상반기에는 이모학하면 바이오 알테오젠, 하반기에 이모학하면 리가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 뭐 ADC 항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R&D 역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라이센스 아웃 에로의 금액을 물론 지금 다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자랑하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실적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 보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죠? 너무 먼 임상, 뭐 너무 먼 얘기보다는 이렇게 자 보세요. 흑자 전환 드디어 성공했죠, 그죠? 이런 것들 라이센스 아웃 진짜 에로 수입이 들어오면서 한 분기라도 다시 뭐 적자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러한 그 실적 혹자 전환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보여주는 기업들 다 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손에 잡힌다라는 거잖아요. 흑자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죠?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업들. 알테오젠도 왜 갔어요? 이런 겁니다. 계속 적자 냈지만 올해 1분기에 딱 173 흑자 한번 찍어줬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너는 되네. 와, 이게 되네. 얼마 안 남았네. 되겠다, 이거. 이런 기업들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기업들, 만년 적자 기업들에서 이런 실적에 대한 레코드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항상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리가켄 바이오의 이 ADC 항체의 기업 가치, 이것도 M&A 가능성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죠 지금?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요, 이 화이자에 52조의 시젠이라는 회사가 인수돼 있고요. 이미노젠 기업도 13조의 ADC, 그러니까 이 바이오는 피어 그룹이라고 있어요. 피어, 그러니까 비교 대상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동종 업계를 비교하는데요. 이 ADC 항체 쪽으로 피어 그룹들, 이 기업들이 다 M&A가 됐습니다. 화이자한테 52조에 됐고 이민우진도 13조. 얘 아직 시가총액이 3조 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는 아니겠지만 바이오 기업이 뭐 그죠? 그러나 이런 동종 업체에 비해서도 주가가 밸류가 굉장히 좀 싸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시면 굉장히 잘 버티잖아요. 지금 다 그냥 다 작살 나는데 종목 21선에서 지지 양봉이 3개. 이거는 뭐 거의 10%짜리 양봉 아닌가요? 그죠? 오늘 1%짜리 양봉이면 평소 대비 10%짜리 양봉이에요.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수비수로는 굉장히 좋은 골 넣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와 같은 아주 훌륭한 수비수 선수가 되겠다. 굉장히 공격력도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니까 제가 수비수로 넣는 건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난 다 필요 없다, 지겹다,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나는 그냥 못 살겠다, 몸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그냥 휴가 가는 겁니다. 롯데 관광개발, 그죠? 롯데 카지노, 그리고 롯데 호텔, 그리고 뭐 롯데 관광개발. 그러니까 국내 호텔도 제주도에서 카지노도 영위를 하지만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일본으로도 많이 패키지 상품으로 보내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8월달 우리나라 성수기, 뭐 9월달에 뭐 8월달에 뭐 일본도 뭐 오봉절, 그리고 9월달에 뭐 중국도 명절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가를 보시면 정말 처절하게 작살나 있습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중국에서 뭔가 좀 문 열어준다고 해서 뭐 크루즈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가가 10,000원에서 18,000원까지 80%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여전히 매롱 상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여준 게 없으면 이 매롱이 주가가 깔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보여준 건 있습니다. 자, 실적 볼까요? 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었던 이 실적이 얘도 올해 1분기 29억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이번 2Q에도 한 100억 좀 언더로 영업이익 좀 내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가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가의 사상 최대 실적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3등 하던 애가 2등하고 1등하는 것도 물론 박수 받을 일이지만 증시는 턴어라운드에 열광을 합니다. 진보상이죠. 우등상보다는 주식은 진보상에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우등상은 어떻게 돼요? 어깨에서 머리 정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보상은 발바닥에서 허리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뭐 여전히 여행 항공주들이 주가가 안 좋아서 싸잡아서 주가가 뭐 카지노주도 안 좋고 하니까 너도 안 돼. 하면서 동급 취급, 같이 쓰레기 취급 당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 안 좋은 분위기가 좀 거쳐지면 이러한 좀 원석이죠. 이렇게 블링블링한 실적들이 지금은 안 보여요. 지금 원탕 다 진흙탕이니까 안 보이는데 시장의 수질이 좀 개선되면 이렇게 좀 반짝반짝이는 돌들이 시장에서 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뭐 2만 원 가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올해 여름에 한 12,000원, 13,000원까지 10,000원 밑에서는 한 20%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가볍게 수비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야 뭐 당연히 좋은 상황 속에서 투자 성향에 맞게 또 종목들 수비수 라인업 좀 짚어봤는데요. 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 이어서 바로 또 미드필드 진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종목이 히든 종목으로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 남은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ENF 테크놀로지가 하단에서 굉장히 좀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들은 특히나 뭐 CXL, 뭐 그리고 뭐 액침 냉각,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테마성 시세를 냈던 종목들의 하락은 당연한 거죠, 그죠? 테마로 올라갔으니 테마로 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간 주식이나 실적으로 안 간 주식들이 어닝 시즌에 같이 동급 취급받고 떨어지는 꼴을 제가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죠? ENF 테크놀로지도 실적 보시면 자 올해 1분기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 케미칼 쪽이라 적자는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소재 쪽이라 적자는 안 나는 회사인데 전년 동기 대비 전년에 1분기 52억 내놓고 올해 75억 나왔습니다. 특히나 얘 전방 쪽이 뭐 반도체도 있지만 지금 요새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OLED 쪽이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갈 때마다 반도체는 괜찮은데 너는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이놈 때문에 안 돼.
디스플레이 안 돼 했는데 디스플레이가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번 EQ 실적도 망가질 일이 없는데 주가가 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자, 잠깐 다시 실적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차트로 넘어와 보면 자,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어디였죠? 여기였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어디죠? 여기였습니다. 그냥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그죠? 근데 실적은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실적은 좋아져 있는데 주가는 그냥 제자리. 특히나 테마가 탔으면 손때가 묻어서 안 갑니다. 테마 탔어요, 안 탔어요? 테마 안 탔어요. 얘가 무슨 여러 가지 테마주들, 액침 냉각, CXL, 해서 HBM 테마 타서 가는 주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질이 괜찮다. 테마 손때를 안 따서 굉장히 좀 질이 괜찮다. 바이오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 정말 개나 소나 다 바이오 신약 만들고 키트 만들고 원숭이 실험한다 그러고 주가 상한가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주들도 손때 탄 기업들 잘 안 가요. 주가가 이미 무너져서. 근데 손때 안 탄 주식들이 결국은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주식에서 청정 지역이다, 실적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있나요? 카페24는 이제 다시 한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 이거 다 먹었잖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다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가볍게 한번 잡아줘야죠. 그래서 요거 한번 카페24 이번 주 다시 오랜만에 미드필더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때 묻지 않은 종목부터 오랜만에 기용되는 카페24까지 미드필더에 대해서 전략 자세하게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빠르게 공격수 진영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만큼은 더 유난히 또 신경을 써주셨을 것 같은데 자, 빠르게 한번 훑어주실까요? 네, 대봉 LS 그냥 계속 갈게요. 네, 대봉 LS 좋아요. 이번 주 MVP, 이번 주 하이라이트입니다. 대봉 LS, 그러니까 양수 겸장이라고 했죠. 하나는 말씀 좀 드렸던 비만 치료제 쪽, 그죠? 싹센다 원료를 만드는 모멘텀이 있다. 또 하나는 화장품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오늘 그나마 좀 선방한 게 화장품이고요, 그죠? 그래서 대봉 LS 그 정도 오늘도 공격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공항도 무난한 것 같아요. 주가가 갈 자리에 계속적으로 지수가 눌러놓는 형국이죠, 그죠? 종목은 너무 가고 싶어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시장이 꼭꼭 눌러놨는데 61선 절대 안 깨집니다. 그죠? 거의 여기는 철옹성이고요. 실적이 나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얘가 유가에 연동되는 기업도 아니고 얘는 비행기를 띄우는 회사가 아니고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육지에 있을 때 조업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인천공항이 또 확장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손님이 더 오겠죠. 비행기가 더 이륙하고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파킹돼 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돈을 덜 버는 거고요. 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합병에 따라서 또 여기도 굉장히 캐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한국공항 실적도 보시면 얘도 코로나 때 어려웠지요, 그죠? 그러나 340억, 150억 2분기 때 얼마 나올까요? 네, 작년 영업이익 충분히 상반기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무난합니다, 그죠? 한국공항. 그래서 오늘 롯데관광개발, 한국공항 이렇게 좀 시장 지저분하고 나는 반도체고 바이오고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숨어 계세요. 여기서 좀 숨어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해성산업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프레시지 바이오파마도 이거는 조금 좀 눌리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수 종목이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번 주 MVP죠. 한 11,000원 가격대 여기로 한 번 더 눌려주면 5일선 라인대에서 눌림목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공개된 종목은 설명 마무리하고요. 히든 종목들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선발 라인업을 좀 짚어봤는데요. 시장 안에서 시끄럽게 마음 졸인 종목들이 아니라 조금은 안정적으로 한 발 멀리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보다 자세하게 우리 임박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방금 전 그 선발 라인업에서 숨겨놨던 히든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히든 종목들이 또 어떤 상승률을 보였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은 상반기 우리 전문가님의 정체성이죠. 알테오젠 24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종목들 상승률 역시나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전기가 266%대, DI가 240%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모아서 자, 이번에는 이번 주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번 주 히든 종목들은 다 미드필드 진영에 숨겨져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탑5 수익률들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한두 개씩. 이제는 그만 가네요. 이제는 시장의 저항에 우리 히든 종목들까지도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때 시장 분위기가 다시 좋아질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한 종목을 좀 물고 늘어지는 전략보다는 그러니까 홈런을 좀 치기보다는 이게 위클리 방송이니까요. 주간 단위로 이렇게 좀 끊어치면서 시장은 조금 스마트하게,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하시기를. 배틀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되죠, 그죠? 물론 뭐 길게 짧게 잡는다고 뭐 안타를 칠 수 있는 장세도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수익 내줄 때는 좀 먹고 빠지는 전략으로, 다시 공략하는 전략으로 매매의 이 묘를 좀 살려 나가시기를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일단 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그죠?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면 어디가 수혜를 볼까요? 테슬라는 피해를 볼까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면? 지금 피해를 보겠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아니요. 테슬라는 제일 큰 수혜를 봅니다. 오, 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고요.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던 이유는 경쟁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등장하니까 내가 1등인데 경쟁사들이 들어오니 니네 다 못 올라오게 하려고, 다 죽이려고 중국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한때 17%대를 기록했었던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에 5.5%까지 낮아졌죠. 그죠?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이번 1분기 13%였는데 테슬라가 5.5%?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을 삭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등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2, 3등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뭐 테슬라는 우리가 뭐 미국 투자의 관점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디가 또 수혜를 볼까요?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그죠?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보조금 400만 원씩, 뭐 500만 원씩 주던 거 안 주면 하이브리드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전 그거 받아도 하이브리드 샀는데 이것마저 안 줘버리면 훨씬 더 하이브리드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그래서 트럼프가 돼서 뭐 트럼프가 된다고 자기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무슨 묘수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북한과 우리가 뭐 같이 또 뭐 남북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경업주가 올라가고, 이러한 그 주식만의 이러한 말 그대로 그냥 소설 같은 시나리오 말고요. 진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이브리드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 무늬만 정말 소설가 만화처럼 공상 SF가 아닌 실제로 수혜 여부는 저는 하이브리드 쪽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종목 다시 한번 좀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은 하이브리드 전장 쪽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저는 배터리 쪽으로 계속 좀 보려고 해요. 국내에서는 뭐 배터리 시장,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국내 국산차 타시는 분들은 앞에 본단 열어보면 있습니다. 그죠? 이 회사 배터리. 제가 보는 것들은 이 AGM 배터리예요. 아우터 스톱 ISG, 아이들 스톱 앤 고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는 평균 배터리 단가 대비해서 약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고부가 가치 상품이 더 잘 팔리니까 매출액이 20% 증가할 때 영업이익률은 50% 증가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진가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생산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캐파가 늘어날수록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AGM 배터리는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입니다. 일반 내연기관차에는 뭐 일반 배터리 써도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경쟁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단연코 1위 기업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어때요? 매출액 23%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11% 늘어났죠. 그죠? 매출액 늘어나는 속도보다 영업이익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죠? 24시간 국밥집보다 6시간 바짝 점심 장사하고 빠지는 기업을 찾아라. 그런 기업이 24시간 할 때 떼돈을 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 증가율 폭이 저는 1분기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1분기에만 하이브리드가 잘 팔렸나요? 아니면 올해 하반기까지가 끝일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일회성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됐대, 그리고 나서 될 거래 이렇게 3단계로 움직이거든요. 자, 1분기 실적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1분기 실적 보고 쫙 올라갔다가 쉽니다. 2분기 실적 쫙 보고 올라갑니다. 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 무너졌으면 얘는 여기서 쉬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안 밀렸을 겁니다. 3번까지, 여기 저점까지 안 밀렸다가 재장주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안 좋은 2등주, 3등주는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2등주, 3등주는 N자를 그려요. 가격을 빠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대장주는 올라갔다가 안 빠져요. 대기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안 빠져. 이렇게 간다 그랬죠. 3번은 저는 이거 안 빠져도 될 게 빠졌구나. 원래 얘는 여기서 저는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하락에 장사 없죠. 그죠? 어찌됐든 여기서 빠졌다가 패턴 똑같잖아요. 기관 매수 들어오고 올라가고 실적 때 기관 매수 들어오고 또 실적 때 기관 매수 지금 들어오죠. 제가 여기서 체크해드렸죠. 기관 매수 지금 2, 4, 6, 7 7일째 그렇게 눈만 보이면 그냥 아침부터 매도하는 기관이 얘는 7일 동안 사고 있다고요. 그죠? 주가가 그러니까 멈춰 있죠. 아마 이 시장의 안개가 걷히면 다시 한번 3번 점프를 뛰면서 올라갈 것 같아서요. 이번 어닝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종목 하나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종목명을 함께 하시는 방에서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 이 전기차 테마의 혼란 속에서 반사수혜를 노리는 전략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실적 뭐 말할 것도 없이 좋다라고 하고요. 기관의 수급까지도 뒷받침이 되어주는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전략 배워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종목도 같은 테마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물론 실적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역시. 실적 베이스가 일단 있고 세방전지 아까 말씀드린 종목처럼 실적 베이스의 하이브리드라는 성장성. 자, 이 종목은 이 실적 베이스가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성장성과 더불어서 이제 전장용 햅틱이나 그리고 일단 말씀드린 디스라이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종목명을 호딱 말씀 좀 드렸는데 힌트를 찾으셨나요? 네, 아무튼.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구동칩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팹리스 회사, 설계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한번 좋아지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 제조 원가가 없기 때문에 설계하는 회사는 제조 원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스마트폰, 얘는 미국 뭐 이런 보다는 중국의 OIS, 그러니까 중국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이 얘네 제품의 설계도를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중국이 그렇게 뭐 호구입니까? 미국이 그렇게 때리는데 가만히만 있어요? 못 쓰게 하잖아요. 애플 못 쓰게 하고 못 쓰게 하고 우리나라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자동차는 중국에서는 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지네 거만 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화권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매출이 확대되고 이 애플 스마트폰 비중이 젊은 애들이 쓰던 비중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혜를 보면서 역발상이죠. 중국의 이 말 그대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해줬다. 정말 고무적이지 않나요? 150억, 63억 적자 내던 회사가 2023년도 흑자 내고 1분기에도 흑자 내면서 흑자 전환의 이 흐름들 계속 좀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쿼차오 열풍이라고 해요.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중국은.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반은 만들고 반은 파는 100을 만들어서 50은 자기가 쓰고 50은 수출하던 나라인데 50을 수출을 못하게 하니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알리나 테무 갖다가 덤핑으로 막 내보냈던 거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쿼차오 열풍의 화웨이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폴더블 폰 뭐 이런 것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문을 닫으면서 자급자족을 할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쪽으로도 오히려 중국 수혜를 우리가 찾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렇게 종목을 찾다 보면 이쪽도 있구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디슬라이프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특허를 지금 인도, 우리나라, 뭐 유럽, 미국 쪽에 특허는 내놨어요. 특허는 내놨는데 이게 뭐냐면 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혈당 측정기는 있죠. 근데 대부분의 혈당 측정기들이 이제 피를 내서 말 그대로 혈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가 이제 침으로 하는 거거든요. 침에는 여러 가지 점도가 많아요. 그래서 55배 정도 점도가 많고 뭐 불순물들 많이 섞여 있어서 침으로도 물론 침에도 당이 섞여 있지만 이거를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얘네가 전력 반도체로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발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시장의 좀 트렌드가 이렇게 이 제형 변형, 알테오젠도 정맥 주사를 제형을 변경해서 그죠? 피부 제하 주사로 바꾸는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테마 흐름들 보면 니크로들 패치라 그래서 귀 밑에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미세침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약들, 뭐 아이큐어나 요새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형 변형에 대한 기술들이 바이오 쪽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뜬 거 맞을 수 있지만 침도 가능하지 않을까. 주가를 보시면 좀 잘 안 빠집니다. 주가가 바닥을 기는 게 아니고 저는 주가를 볼 때 항상 차트 기술적 분석할 때 가장 좋은 보조 지표는 MACD, 스토캐스틱,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게 아니고 지수 그 자체라 그러거든요. 지수가 음봉 많으면 양봉 많은 종목. 지수가 21선 이탈했으면 21선 골든 내는 종목. 지수가 61선이 깨졌으면 61선을 지지받는 종목. 어때요? 지금 지수와 거의 디커플링이죠. 지수 작살 났잖아요. 음봉 많잖아요. 종목 정배열이잖아요. 양봉 많잖아요. 또 특히나 2만 원 가격대를 제가 왜 찍어놨냐면 2만 원 가격대는 호가가 틀려집니다. 2만 원 가격대는 호가가 2만 원 전에는 19,980원, 19,990원, 2만 원, 2만 10원, 노, 2만 50원, 2만 100원. 호가가 예전에는 만 원부터 레벨업이 됐는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2만 원. 2만 원부터 호가가 속도가 5배로 빨라집니다. 그죠? 고속도로 진입하는 거예요. 2만 원 들어가면. 자,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자, 2만 원 들어가고 나서 자, 2만 원 돌파하고 나서 여기 안 빠지죠, 이제. 그죠? 네. 고속도로에서 빠꾸는 없습니다. 네, 계속 좀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2만 원 가격대 진입한 이후에 와, 양봉 3개 내주면서 안 빠지네. 이거 음봉. 이거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처럼 이 음봉 겁낼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종목명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스리슬쩍 좀 공개가 됐지만 두 번째 종목은 정말 비밀입니다. 오로지 하단을 참고하신 분들만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전략도 배워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28%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위클리 MVP로 선택이 됐고요. 카페24, 한국공항 등을 포함한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히든 종목이 있었죠. 정확한 종목명,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이막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